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6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67일 차고요. 오늘 251 페이지 밑에 중간 단락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고객의 필요가 잘 챙겨지도록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돌보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직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직책이 고객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쵸? 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식, 다 이렇게 고객들 전체를 보면서 따독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 의식이 되어야 직책을 맡는 거지 아무나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직책을 맡을 만한 사람들은 고객의 필요를 잘 챙기고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또 감독한다? 그냥 감독한다는 게 뭐 잠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필요한 것을 안내해 주고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업을 할 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계, 단계, 단계.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식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가자, 가자, 가자 해서 같이 함께 안내할 수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거를 할 수가 있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했다가도 놓쳐 버리고 했다가도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 인제 이 직책을 유지를 못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런 게 인제 이런 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종업원들이 이런 일을 돌보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의, 그러니까 종업원을 돌보는 그 위에 종합적으로 또 봐주는 직책을 가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단계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되게 형식적입니다. 종업원들은 형식적이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돌보고 있는 그 위에 직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수행할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음 크게 물질이 나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갖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그 물질이 그들을 그만큼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거다 네 거다가 아니라 마음을 크게 넓혔어야 된다는 거. 제가 요새 너무 웃긴 게, 서울에 또 갔다가도 인제 저희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샀는데 뭐 했는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생에 가난한 부모님 엄마 아빠 또 만나고 싶냐? 왜 카냐?" 인제 이러면서 인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그냥 이렇게 다 산대요. 막 다 사고 이제 그게 되게 크게 와 닿았나 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하나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인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내가 진짜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거, 근데 베풀 수 있는 게 물질만 베푸는 거가 아니라 물질, 물질을 베풀고 그다음에는 또 뭐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물질이 제일 쉬운 거다. 그다음에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보다 또 더 큰 건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보다 더 큰 거는 그들의 영혼이 확대되도록 도와주는 거. 내 신념대로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는, 뭔가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는 거는 엄청난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도 어제 안타깝던데, 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인제 안내를 해 주시는데 저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저는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자랐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움이 쫙 깔려 있을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무거움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무거운 느낌의 그게 사라졌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제 마음속에 그게 없는데 뭔가 두렵거나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 무거움이 쭉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수업을 들으니까 내가 달라졌더라는 거죠. 무겁고 그 무거움이 막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그런 마음적으로 내가 무거운 돌덩어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랬던 것들이 그 고통 속에서 뭔가 밝은 쪽으로 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더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어제도 남편이 부산 갔다가 늦게 오고 좀 6 시쯤인가 일이 끝난 거예요. 일이 일찍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고 '아 이게 허전함을 느끼는구나. 집에 들어갈까? 사무실을 올까? 사무실에 깜깜하고 아무도 없으면 또 들어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다 몇 명하고 통화를 하다가 또 인제 빵 한 조각이 먹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즐겁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는 또 인제 '아 일찍 자야 되겠다.' 하면서 인제 귀에다 이어폰을 꽂는 거죠. 이어폰을 꽂아 놓고 선생님 토요일 날 수업을 듣고 그냥 꽂아 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다 들었어요. 잠자는 밤에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그냥 이렇게 근데 전에 같았으면은 뭔가 더 무겁고 막 이렇게 싫고 하면서도 그 상황이 있고 막 이런데 혼자 있는 거를 선생님은 즐긴다 하시는데 아직은 혼자 있는 게 그냥 전에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는데 '아 요런 싫어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관점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뀌어야 느낌들이 아직 살아있는 게 그게 '아 이게 이 느낌, 사건에서부터 나온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 느낌, 감정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점점 제가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뀐 거예요. 무거운 것도 없어졌고 그냥 '아유 뭐 이렇구나.'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더 완전히 인제 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관점이. 근데 인제 이게 되어야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진 거죠. 어제도 어제 누군가한테 만나 뵀더니 만나자마자 인제 건강 때문에 만났는데 보자마자 "우리 아들 좀 상담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듣는 줄 알고 또 좀 제가 막 "아 박사 됐어요." 그러고 제가 막 이러고 인제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박사님이니까 "우리 아들 상담 좀 해 달라." 하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아들 있는 쪽으로 갔는데 아들이 바빠 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전에는 인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어떻게 얘기할까?' 막 하다가 인제 두려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인제 모르는 곳에 콜드라는 것을 해본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얼굴은 알아요. 근데 바쁘게 저한테 관심은 없죠. 바쁘게 자기 할 일에 인제 상담이 예약이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니까. 근데 인제 또 말을 붙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서 주의를 끌고 올까라는 거를 생각을 할 뿐이지 '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붙이고 인제 지금은 바쁘니까 인제 저는 항상 "혹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지도 아세요?"라고 인제 첫 말을 꺼내거든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인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기운이 있는데 기운이 높아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되는데 "그 기운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을 시작을 하면서 인제 하고 다시 인제 제가 연락을 드리면 다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셔 가지고 전화번호를 직접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직접 줬냐?" 그래서 "예 주시던데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데려가라고 좀 교육 좀 데리고 가라고 이제 당신이 돈 주겠다고 아들이 가겠다며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선생님이 시크릿을 1000명을 듣도록 시크릿을 하셨단 말씀에 '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네. 이제 몰려오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껴요.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의 이런 일들도 몰려오고 있구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고 다 100%다 몰려오는 거는 아니에요. 몰려오지만 중간에서 어떻게 잡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 차이들이 인제 조금 있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만나서 또 최대한 안내를 할 거예요. 시크릿까지 안내를 하겠죠. 예. 그래서 하는데 저는 또 인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남자든 여자든 제가 두려움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없어졌어요. 콜드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인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완전히 진짜 전 남자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싹 없어진 상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근데 굉장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고통 속에서 진짜 그냥 편안함으로 자꾸 가고 있는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에 대한 바뀔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 자유로워지셨나요? 정신적으로 묶여 있진 않나요? 내가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몸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몸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는 또 더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저는 제가 제일 크게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몸도 자유롭고 뭔가 돈도 들어오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있는 그 제가 한계를 짓고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었던 것들에서 제가 벗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인제 안내를 하면서 그 중간 인제 소개를 A가 저한테 소개를 해서 수업을 듣게끔 해요. 근데 A가 B를 소개를 했어요. 만나서 B가 들어요. 근데 또 B가 또 좋으니까 C를 소개시켜 줘요. 제가 또 C를 만났어요. 들어와요. 그런데 B가 제대로 이 확신이 없다 그 믿음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C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확신이 없는데 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는 안 돼. 못 듣겠어." 다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딱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막 못 듣겠다고 다시 뭐 막 환불해 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예요? 제가 저러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확 들어와 있어요, 안 좋아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수업, 의식 수업에 대한 게 얼마나 큰 거라는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이 중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종업원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종업원들은 뭐예요? 고객들을 관리를 하죠. 또 종업원들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 이들은 그냥 돈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형식적이 하고 있는 것을 중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종업원을 따독거리면서 고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단계가 맞았을 때 그죠? 사장과 중간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과 이게 딱딱 마음이 딱 맞아져 가지고 그 의도를 따라할 때 그 의도 깊은 의도를 따라서 할 때 선생님이 해 주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받아서 제대로 그 의도를 알고 선생님이 돈이 아닌 진짜 그들을 행복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몸과 마음은 고통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고통인 거예요. 또 벗어나고 각성하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통에 있으니까. 그 믿음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게 2%고 98%가 그 믿음.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양자 물리학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 관찰자 입장에서 그 입자와 파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이 98%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98%? 입자는 그 파동에 의해서 입자와 파동의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자가 드러나는 거죠. 관찰자 입자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냥 있을 것이냐, 내가 용기를 내서 뭔가 관점 자체를 내가 결핍으로 있을 것이냐, 풍요로 있을 것이냐. 그게 결핍과 풍요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진짜 결핍 속에서 풍요로 바뀌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 그냥 믿는 거, 믿어지는 거. 어제도 어떤 분이 이분은요, 그냥 무조건 신이 다 주시는 거라고, 어유, 신이 다 주시는 거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야, 그 정도까지 따라가려면, 야, 이거는, 그래, 맞아. 우린 아직까지 그까지, 그래, 그냥 다 주시고 되어지는 거구나, 까진데, 그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걸 또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게 돼.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데. 내가를 빼버려야 돼요. 내가 몸과 마음이라는 나 때문에 내가 한계 짓고 있는 고통스러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두려움 때문에 확장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휴, 그래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이 BR이라는 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 안에 에너지 장에 있어야 그분이 바뀌어야지 그분이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바쁘니까 BR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최선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어떤 뭐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갑자기 만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만나려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A, B, C를 만나려고 제가. 대기를까지를 하는데도 그 중간에 있는 분이 그 연결이 잘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이분이 내가 어떻게 돼서 되는 게 아니구나. 중간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간 직책들 종업원이 또 종업원 이 단계들 그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드러난 결과가 보여지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달라지는 저희가 상담을 해 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그 에너지 장에서 바뀌어 가지고 바뀐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굉장히 2%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있거든요. 2%에 보여지는 거에 엄청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2%에.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외부에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외부에 있는 상황들을. 근데 이 시크릿과 이 장, 장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 흐르는 에너지 장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뭔가 이게 긍정적인 거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극적으로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확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식의 수치가 계속 20에서 30에서도 20에서 30까지 올라가는 그 수치가 있고 3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에 수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변화되는 그 속도가 본인이 20에서 시작을 했으면 20에서 30으로 올라가는 수치스러움에서 죄책감으로 올라가는 거에도 의식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남들이 막 용기 내서 물질이 드러난 것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가?' 아니요.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기준점이. 의식의 기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드러난 것을 비교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밖에 2%에 있는 걸 보다가 에너지 장에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해 보세요." 하니까 그걸 또 장에서 뭔가 볼 수 있고 그 내면에서 자꾸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그게 속도가 3 번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되지 한 번 들으면 늦어진다는 거죠. 엄청 늦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98%의 에너지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리더들도 제가 하는 사업에 얼마 전에도 만나 봤지만 서울에서 그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는. 너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근데 보이는 것 때문에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내면을 밖에 있는 2%만 보다가 내면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어두워요?"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2년 전에.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면을 보니까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았는데 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인제 그때 그랬는지에 대한. 그걸 인제 '왜 저러지?' 하는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인제 그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식의 수치에서 점점 변하고 있는 걸 저는 엄청나게 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수치의 의식 그 단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나죠. 어떤 분은 진짜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데 A 얘기하는데 B로 탁 쳐 가지고 B가 더 중요한 건데 A를 얘기할 때 탁 쳐 가지고 B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앞을 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하시면서 왜 어느 정도의 이게 달려갈 수 있게끔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에너지 장에서 약해져 버리고 중요성을 못 해 버리면 그 에너지가 올라간 게 지금 내가 알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집중하면 유지할 수 있죠. 유지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서 나온 규칙들에 추가할 마지막 규칙입니다. 이제 규칙 전체를 살펴봅시다. 성공의 규칙.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화장실에 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화장실 생리적인 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갈 수 있을 때 갈 화장실 정말 필요한 것을 편리하게 해 놔야 되잖아요. 가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발이 아프다. 아이고 그 발이 아프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발이 아픈 것도 다니다 보면 발이 고객을 대할 때 다니다 보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발 아픈 걸 얼만큼 배려를 해 놓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얼만큼 있느냐는 거죠.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얼만큼 배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제가 또 이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다. 화장실 옛날에 처음에 연애 인제 그 미팅을 해서 남편을 만나 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배가 아파 가지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를 몰라. 그랬는데 진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화장실 가니까 그때는 좀 막 그렇잖아요. 좀 고상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 가 막 쩔쩔매는데 어떻게 하나 화장실을 찾아서 갔는데 공동 화장실이라서 휴지가 없는데 휴지를 어디 가 가지고 구해서 갖다 줬는데 거기에도 또 감동을 받았네. 아이고 인연이 될락 하니 별거에 다 감동을 받았구만 내가. 기가 찬 노릇이네. 기가 찬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인제 그 엄청나게 진땀 빼고 힘들었었거든. 근데 어디 가서 휴지를 구해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급한 그 마음을 따뜻거려 줬는 게 있어. 아이고 참나. 별꼴이 반쪽이네. 내가 그 생각이 다 생각이 나. 30몇 년 전에. 그러네요. 휴지는 감동이네요. 아유. 뭐 이렇게 '쟤 왜 저러지?' 하는 막 이런 거를 했었더라면 아마 그게 수치스러워서 아마 생리적인 현상인데 아마 안 만났을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안 만났을 거예요. 그렇네요. 휴지는 감동이네요. 아이고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생리적인 건데 정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배려를 해 주는 어떤 그런 경험이 또 떠오르네요. 예. 아유 웃긴다. 참 복이 많아 가지고 말이야. 복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어 공부하는 부인을 만날 줄이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본인의 능력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본인 능력이 더 크다고 봤죠. 그리고 제가 인제 시댁에 가면 남편 능력을 더 인정하고 저를 인정을 안 하면서 시댁에서도 "뭐 이씨." 이런 게 다 해놓고 하면서 제가 열등감에 더 쌓여 있었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친척 집에 가도 "아이고 우리 기원아. 아이고 우리 기원이가." 아이고 속으로 "뭐 씨지 뭐 나는 뭐직." 하면서 이제 열등감을 엄청 자극이 됐었거든요. 아유.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든 그냥 그냥 아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인제 이렇게 그냥 '저분은 그렇게 보이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도 인제 차 때문에 오늘 뭘 이렇게 수리한다고 인제 오빠랑 통화를 했는데 "아니 그게 있잖아. 이래 갖고 네가 가야 된다. 뭐 말이지." 하면서 뭐 어떻게 하는데 화딱질이 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에너지에 탁 받치려고 하는
뭐가 안 돼서 누구랑 통화하다가 뭐가 화가 난 게 있었구나. '아 그래? 그래서 뭐 내가 가야 된다고? 어 그래 알았어. 오늘 10시 반 이후에는 되니까 그때 바로 가면은 1시에 약속이니까 그 사이에 일이 끝난다는 거지.' '어 그럼 알았어. 갔다 오면 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죠 하는데 잘못하면은요 딴 데서 화가 나서 에너지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통화를 하잖아요. 저도 같이 박아 버리죠. 옛날 같으면. 씨 뭐 이런 게 하면서 전화 끊어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아 다른 데서 화가 났는데 그걸 이어서 저랑 통화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것이, 저 에너지 움직이는 인형이 아비차에 있어서 분노로 뭔가 그냥 있는 인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분노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인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3 번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괴롭다."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괴롭다는 어제 제가 만난 분이요. 되게 건물도 여러 개가 있고 부자인 거예요. 부자예요. 연세가 있으세요. 70이 넘으셨거든요. 건강 관리를 잘 해 드리고 제가 막 이랬더니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요새 살이 쪘다." 하면서 이래 가지고 인제 어제 재 드리고 인제 건강 체크를 해 드리면서 했더니 인제 앉자마자 인제 아들 얘기를 하시고 "아들이 지금 힘들어해 가지고 잘못하다가 우울증, 조울증 걸릴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이제 예약만 나오지 평일에도 막 '이거를 어떡할까? 컵도 어떻게 하면 인제 이 어떤 색상과 이런 것들이 전체 분위기하고 맞을까?' 인제 뭐 이런 거를 막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뭘 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하려고 열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편하게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아들하고 제가 만나 볼게요."라고 편하게 해 드리고 또 돌아섰더니 아이고 뭐 아들이 또 전화가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유 그게 아니라고 인제 "내가 밥까지 내가 steak를 먹어 가지고 밥을 생각을 못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아들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막 하시는 거예요. 이 며느리 얘기도 하고 뭐 인제 이혼을 한 상태인데 또 합쳤으면 하는 아들은 합쳤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부인이 마음이 또 완전히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제 생각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돈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이렇게 꽤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랬어요. "아유 다 고통이요. 인간들은 다 힘든 게 있고요. 고통이 다 있고 문제가 다 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제가 편안하게 해 드렸더니 "아이고 그래 얘기해 주면 너무 고맙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품도 있잖아요. 또 "이거는 또 어때요? 이뻐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명품 있잖아요. 막 옷을 막 보여주는 "어 괜찮은데요? 전 젊은 스타일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 주면서 하는데 이 마음적인 심적인 거 부자들도 고통스러운 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통은 물질이 아닌 것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해 드리고 하니까 의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괴로운데 나의 괴로움부터 해결이 되어야 그들의 괴로움을 같이 함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괴로움,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해결을 해야 다른 타인들도 안내를 제대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없어요 잘. 딱 한 군데 있어요. 있어요. 너무 저렴한 가운데 그냥 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딱 한 군데 어디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 딱 한 군데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내면을 보면서 각성하고. 그래서 그 길 안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또 6 시에 만나 뵙고요. 네 오늘 음소거 해제 시켜